선거법 위반 피의자 이재명 씨께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를 악다물고 아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고생이 처음부터 헛고생이었단 걸 알았다면 그때도 그런 아부의 기술을 발휘했을까요? 아마도 그런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난 계몽령의 시작은 반국가 세력 척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이노무스키들이 예상을 벗어날 줄 모릅니다. 마치 낚시할 때 희한하게도 시야를 자로잰 듯한 놈들만 골라서 올라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맞춤형 덫에 걸려서 이제 오늘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수 명찰 달고 트럼프 대통령을 동네 양아치 삥이나 뜯는 사람으로 만드는 유튜버들은 이제 명찰을 뗐으면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타이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 이재명 씨하고는 거래 자체를 하지 않을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씨한테 껌 한 통을 100만 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 보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했던 거 말입니다. 그 투자금으로 미국 빚도 좀 갚고 나머지는 투자할 곳을 미국이 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의 대부분은 미국 거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1,000원짜리 껌 한 통을 100만 원에 팔겠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 금액이 4천억 달러가 조금 넘을걸요. 이건 나라 돈도 아닙니다. 나라의 달러 잔고가 일정 수준 있어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버틸 거 아닙니까? 이건 마치 건물주가 가게세를 어느 날 갑자기 1000% 인상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에 물건을 팔려면 재료를 사야 하는데 그 돈까지 싸그리 긁고 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건 스크루지 영감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술 더 떠서 그럼 살 테니까 36개월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카드 안 되고 현찰 박으랍니다. 이건 너랑 거래하기 싫다고 노골적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게다가 종교 탄압하면 관세 300% 때린답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 피의자 이재명 씨는 어쩌면 베네수엘라 마두로꼴 날 겁니다. 어젠가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그냥 폭침시켜버렸잖아요. 이 정도면 아마 베네수엘라 내부는 난장판 됐을 겁니다. 게다가 마두로 현상금이 얼마입니까? 대부분 저런 경우 최측근이 현상금 플러스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현상금 사냥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 조금 어설픈 부분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파악하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하는 건 돈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방법 쓰면 경찰에 잡혀가지만 예전 우리 자랄 때 아버지가 자식 가르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아니었나요? 하나는 회초리로 가르치는 방법하고 용돈으로 가르치는 방법 말입니다. 회초리가 무력에 의한 방법이라면 용돈은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용돈을 끊는 거로도 계몽이 안 되면 그땐 회초리를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최측근에 의해 어떻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지 지켜보시죠. 그게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반국가 세력들의 다가올 미래일 테니까요. 그동안 몸이 안 좋아 영상을 못 올려 죄송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아픈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단 안도감에 편하게 몸을 추스릴 수 있었네요. 아직 회복되진 않았지만 희망이란 단어가 있어 행복합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도 이젠 맘조림 그만하시고 다가올 행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